첫 번째 음운과 음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말소리 부분에 음운과 음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음운과 음절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 음성 안 써져 있는데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 자연에 존재하는 소리 요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음양이구나.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구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음성은 사람이 말하는 게 음성이에요. 사람이 말하는 걸 음성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문제는 별로 나오지 않지만 음운하고 좀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에 존재하는 소리 인간의 발음기관을 통해 만들어진 소리 음성 그 다음에 여기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얘도 소리 아시겠죠? 얘도 소리. 얘는 자연에 존재하는 소리, 얘는 인간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말하는 소리, 얘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라는 거죠. 소리 중에서 가장 작은 거라고 말했으니까 이거 뒤에 빼면 어쨌든 소리. 맞죠? 그러면 이렇게 소리를 중심으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얘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온 거 있어요. 음운을 이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음운이라는 거 별표 치시고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밑줄 쳐주세요. 이건 정의로도 출제돼요. 이 뭐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뭐게 형태 속에 음절이게 음운이게 어절이게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쵸?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러면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봤더니 말, 발, 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하고 발하고 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쪽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 써보겠습니다. 말하고요. 그 다음에 발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살하고요.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근데 소리라고 그랬죠. 그럼 소리면 여러분 발음이어야 돼요. 맞죠? 발음이어야 돼요. 얘 발음은요. 요렇게 발음돼요. 그냥 똑같아요. 쓰는 거랑 발음이 똑같아요. 얘도 쓰는 거랑 발음하고 똑같아요. 얘도 표기랑 발음이 똑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운을 갖다가 볼 때는 여러분 소리로 봐야 돼요. 여기 소리라고 그랬으니까 소리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에 여기요. 발, 벌, 볼, 불 나왔습니다.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 벌이라는 것과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에요. 볼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여기에 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을 겁니다. 얘도 소리랑 발음이 똑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소리는 고민하지 마세요. 소리는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고 다음 시간부터 저희가 소리로 본격적으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발음을 막 배울 거기 때문에 그때 하시면 되니까 지금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 가봅시다. 말, 발, 살. 말이요. 타는 말 합시다. 타는 말. 발이요. 사람 발이라고 합시다. 살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들. 집에 가면 막 튀어나오는 살들. 이런 살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시다. 얘네 세 개요. 뜻이 다르죠? 타는 말, 사람 발, 그 다음에 살. 그죠? 다르죠? 그러면 얘네 세 개의 차이가 뭔데? 뭐 때문에 서로 달라질 수 있었어요? 미음, 그 다음 비읍, 그 다음 시옷. 얘네 때문에 지금 달라질 수가 있었던 거죠. 얘네의 차이는. 맞죠? 이거랑 의미가 다른데 그 의미의 차이를 나타내는 건 미음하고 비읍하고 시옷이네요, 여러분. 그럼 미음하고 비읍하고 시옷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데요? 자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음이요. 자음 하나하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뜻이 달라졌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음 하나하나가 음운인 거예요. 음운이라는 건 여러분 그래서 자음 하나하나가 음운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렇죠? 이 하나가 달라지면서 자음 하나가 달라지면서 뜻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미음 하나하나 요거 하나가 다 자음 하나하나가 음운이더라. 그 다음 아래 거 볼까요? 발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벌이에요. 얘가 볼이에요. 얘가 불이에요. 여기는 우 이것 때문에 이 뜻들이 가장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 얘네들 다 뭔데? 모음이요. 모음 하나하나가 뜻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음 하나도 음운이에요.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돼요. 음운은 자음 모음이구나 이거예요. 자음 하나하나가 음운이고 그 다음 모음 하나하나가 음운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가볼까요? 얘 해볼까요? 불이요. 불났어 라고 했어요. 불이요. 얘를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불, 음운 몇 개예요? 음운 개수 몇 개예요? 3개죠. 하나. 그죠? 둘. 자음 하나하나, 모음 하나하니까. 그 다음에 이거 셋. 맞죠? 그러니까 음운 개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음운 개수 몇 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음운 개수 몇 개? 3개. 이렇게 가신다는 소리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 여기 살이라고 하는 것도 해볼까요? 여러분, 살이라고 하는 거에 음음개수 말씀해 보세요. 음음개수 몇 개? 3개. 그렇죠. 시옷, 아, 리을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 얘도 음음개수 3개.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얘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얘를 봤을 때 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얘를 발음으로 하면 여러분 갑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받침에 서로 다른 자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각각의 자음이에요. 각각의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음 2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근데 얘 발음 이렇게 돼요. 발음이 이렇게 돼요.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시라 했죠. 그죠?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뭐라고 문제로 출제가 되냐면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돼요. 값의 음운의 개수는 값이라고 하는 거에 음운 개수는 몇 개에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값이라는 거에 음운 개수 몇 개? 3개예요? 4개예요? 3개죠? 발음 보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발음을 해가지고 발음으로 음운 개수 세야 된다니까요.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이렇게 나왔을 때, 아, 그래? 그러면은, 발음 이렇게 되지. 3개네. 음운 개수 3개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런데요, 요걸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또 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를 갖다 얘기하냐면은 요것도 같이 봐놓으세요. 요거까지만 기본반에 설명드렸더니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값이라고 하는 거에 값은 음운 변동, 변동에 의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음운의 개수가 여러분 뭐라고 하냐 이렇게요. 늘어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줄어든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동일하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동일하다는 건 여러분 비교 대상이 있어야죠. 어디서 어디로 갔는데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 아니 얘 하나가 딸랑 하나 얘 하나가 있는데 얘가 늘어난 건지 줄어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개수만을 물어볼 때는 여러분 발음을 통해서 개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요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늘어나고 줄어들고 동일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 이겁니다. 여기 있는 요 값 있죠? 표기를 세셔야 돼요. 표기 여기에 있는 것과 이 값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음운 변동이니까 이게 소리의 변동이가 음운 변동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표기와 발음의 개수를 각각 써주는 거예요. 그럼 표기를 한번 세볼까요? 표기를 셌더니 얘는 어떻게 되느냐? 기역, 아, 비읍, 시옷 맞죠? 그래서 얘는 몇 개? 표기가 몇 개? 4개. 근데 얘는요 발음으로 했을 때 여러분 몇 개? 3개. 그렇다면 4개에서 3개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줄어들었다. 이게 되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걸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2가지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개수만을 물을 때에는 발음에서만 그냥 개수를 센다. 근데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동일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표기와 발음을 각각 세서 그죠? 어떻게 됐는지를 비교한다고요. 기준이 되는 게 얘에서 얘로 갈 때 어떻게 되는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표기에서 이렇게 갈 때 얘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잘 봐놓으세요. 이 음운개수 세면서 이거 맨날 물어보는 얘기예요. 아셨죠? 요걸로 맨날 나오니까 요거 잘 좀 봐놓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여러분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 그리고 2번째, 음운이라는 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요거 아래 예시들을 통해서 한번 봤더니 아 자음 하나하나가 음운 하나하나가 음운이구나. 그쵸? 자음 하나 그다음에 음운 아니 모음 그쵸? 자음과 모음이 각각 음운들이구나. 됐고 그다음에 음운의 개수 세는 거 여러분 요렇게 발음으로 여러분 세야 된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여러분 줄어들다 늘어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얘는 표기와 그다음 발음을 비교해라. 아셨죠? 요거예요. 그다음 요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음운의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운의 종류 해서 지금 여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를 보시면 여러분 분절음은 비분절음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나눠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절음은 자음과 모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 해볼까요? 말은 그냥 말도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얘는요. 분절음은 여러분 보세요. 미음, 아, 리을 각각각이 여러분 음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떼어놔서 봐도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음 모음은 분절 음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소리의 길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밥. 그죠? 김이라는 게 있다 그랬었죠. 여기서의 예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눈과 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눈이라는 거는 눈이 눈을 보내. 아니야. 좀 이따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눈이에요. 이 사람 눈은 짧아요. 그 다음에 내리는 눈은 여러분, 긴 눈이에요. 긴 눈. 그래서 눈이 아파. 이렇게 되는 거고, 눈이 내리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를 요걸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얘는 뭐에 의해서 요거와 요거잖아요, 여러분. 요거와 요거의 차이죠. 그럴 때 뭐 때문에 여러분 얘가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발음 다 똑같은데 여러분 요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얘만 이렇게 떼가지고 얘가 음운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얘만 이렇게 떼어가지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얘 옆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야지 얘가 길게 발음돼. 이렇게 보지, 요것만 이렇게 떼놓고 보기에는 조금 떨어지기가, 요 앞에 있는 단어랑 떨어지기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딱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얘도 요런 것들도 뜻을 구별해 줄 수는 있으니까 여러분 얘도 음운이 되긴 해요. 음운이 되지만 똥 떨어뜨려가지고 이 장음들을 똥 떨어뜨려서 보일 수는 없고 요렇게 옆에 붙어 있어야지만 뜻을 어떻게 구분해 줬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 옆에 있는 단어랑 뗄 수는 없다. 여기는 떼어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비분절 음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 음운은 자음과 모음이야. 그리고 자음과 모음은 자음 모음 뚝뚝뚝 이렇게 끊기가 되게 편해. 그렇기 때문에 걔는 분절 음운이야. 그다음에 음운은 또 소리의 길이 같은 것도 뜻을 구별할 수 있어. 눈 맞죠? 뜻을 구별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장음이라는 건 앞에 있는 단어랑 좀 떼기가 좀 그래. 그러니까 비분절 음운에 들어가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끝나요. 되셨죠? 아셨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이 세기 이렇게 뭐 나왔는데 여러분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도 뜻을 구별해 줄 수 있어요. 특히 높이 같은 것들 얘기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높이를 한번 얘기해 볼까?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학교 가다가 내가 중학생이야. 내가 학교 가는데 내 친구한테 물어봐. 야, 너 수학 숙제 했어? 그랬더니 얘가 이래요. 당당함이에요. 그쵸? 너 수학 숙제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한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두 번째요. 야, 너 수학 숙제 했어? 이랬더니 옆에서 애가 갑자기 뭐예요? 큰일 났어요. 그죠?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가가지고 베껴야죠. 그죠? 세 번째요. 야, 너 수학 숙제 했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알고는 있었으나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로 뭐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높이에 따라 가지고 억양에 따라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는 있으나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낼 건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낼 거예요? 이거는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쓸 거예요?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표기도 없어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건 안 했다는 걸 의미하며 큰일 났음을 말한다.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쪽은 문제로 출제는 안 돼요. 이쪽이 출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길이, 높이, 색이, 억양 여러 가지가 비분절 음운으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중에 우리는 문제로 출제된다고 한다면 딱 얘만 출제되는 거예요.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이렇게 세 가지만 우리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소리의 길이 있죠. 이쪽이요. 요즘에 출제 비율이요. 확 낮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7급 쪽에서는 그래도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7급에서도 거의 지금 시험 문제로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9급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지만 거의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요쪽 저쪽에서 그래도 살짝살짝 모의고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기출 좀 특이한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살짝살짝 나오긴 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만 얘네 세 가지만 우리는 외우도록 합니다. 얘네 세 가지가 가장 대표니까.
그죠? 소리의 길이랑 관련된 거. 아까 그 대표적인 거 김밥 얘하고요.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얘네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외울 거예요, 여러분. 걔는 이제 둘 다 긴 거죠. 김 이렇게 둘 다 긴 걸로 얘기했고요. 얘네들이 이제 구분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얘 이렇게 갑니다. 앞에 있는 게 눈이에요. 사람 눈, 내리는 눈. 그다음에 앞에 있는 거 여러분 얘 말이요. 타는 말. 그다음에 여기는 사람들이 하는 말. 그 다음에 이거요. 밤이요. 낮과 밤 이럴 때 여러분 밤이고요. 여기는 밤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밤 먹는 거 있죠, 여러분. 밤송이 먹는 거 이거 얘기합니다. 이럴 때 얘네들을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외우시냐면 맨 위부터 갈게요. 눈이 눈을 보내. 눈이 눈을 보내. 눈이 눈을 보내. 이러면 잘 외워져요. 두 번째 말이 타는 말들 있죠. 말이 말을 하네. 말이 말을 하네. 말이 말을 하네. 그죠? 말들이 할 수 없는데 불구하고 말을 한다고요. 세 번째 밤에 밤을 먹네. 밤에 밤을 먹네. 밤에 밤을 먹네.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 이 좀 외우자. 세 가지만큼은 장단음으로 외우셔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눈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눈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눈이 눈을 보내. 눈이 눈을 보내. 두 번씩 할게요. 그 다음 말입니다. 말이 말을 하네. 말이 말을 하네.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여러분 세 번째 겁니다. 여러분 밤이 밤이에요. 그렇죠? 밤에 밤을 먹네. 밤에 밤을 먹네. 외우세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이거. 그쵸? 세 가지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눈을 보네. 말이 말을 하네. 밤에 밤을 먹네. 그쵸? 외워서 가시면 돼요. 이거는 뭐 여기 있는 거 이건 성인군자들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성인군자들이고요. 이거는 그냥 어른을 갖다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별로 나오진 않으니까 여러분 얘네 세 가지만 외우시면 세 가지만 외우시면 여러분 된다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음운입니다. 음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음절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음절 이래요.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 여러분 줄 치세요.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라고 하는 거 줄 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라고 하는 거 줄 치세요. 다음 음절 빨리 갈게요. 여기 보시면 얘는요. 얘도 소리의 덩어리니까 여러분 소리가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맑아서 그 다음에 여러분 좋다. 발음 이렇게 됩니다. 발음은 다음 시간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발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여러분 얘는요. 운우를 갖다 얘기하잖아요. 이 문장에 나와 있는 전체 음은 몇 개? 그럼 다 세는 거야. 다 세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 다 세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음은요. 근데 음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음절은요. 이게 가시는 거예요. 하나씩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음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초성, 중성, 중성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을 갖다가 여러분 얘는 음절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보면은 좋다 있죠, 여러분? 제 좋다. 이 발음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문제를 낼 때 이렇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좋다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의문을 갖다가 찾아서 쓰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의문 여러분 뭐라고 써야 돼요? 히읗 아니에요. 발음 가라고 그랬죠. 의문이니까 여러분 뭐예요? 티읕 이렇게 가셔야죠, 여러분. 맞죠? 아까 줄어드냐 늘어나냐 이럴 때나 여러분 이렇게 가시는 거고 여러분. 여기 세 번째 의문이니까 하나 둘 셋 세 번째 티읕 이렇게 돼야죠. 그쵸? 얘예요, 얘. 응? 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음절을 찾아라. 이 단어에서 음절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수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몇 번째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혹은 물어볼 때 개수를 물어봐. 아예.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에서 여러분 의문의 개수가 몇 개게 음절의 개수가 몇 개가 아예 나와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의문의 개수를 세잖아. 그럼 다 세는 거라니까. 니은, 아, 니을. 그 다음 여러분 쌍시옷은 하나의 자음이에요. 아까 비읍시옷 두 개 셌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얘는 이런 거는 하나예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자음이 두 개가 있을 땐 각각 자음이지만 여러분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얘네는 하나의 자음이에요. 중요해요. 하나의 자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자음이니까 하나의 의문이에요 또.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18개의 의문을 가지고 있어. 음절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음절 가지고 있어. 요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쵸?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음절은요, 솔직히 이게 몇 번째 거다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는 한, 몇 번째 음절 찾아라 이렇게 나오지 않는 한, 여러분 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나 똑같죠? 그래서 음절은 보통 단어, 그러니까 몇 개 이렇게 나올 때는 발음으로 넘기지 않고 그냥 세셔도 돼요. 똑같아요. 은은 그러시면 안 돼요. 음운은 무조건 발음을 넘기셔야 돼요. 왜냐면 차이가 나요. 분명히 차이가 나요. 근데 음절은 그냥 얘나, 여기는 얘나 동일해요. 개수는 동일해요. 개수는 동일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막 세는 거야. 그래서 3음절 이러면 여러분 하나, 둘, 셋 그냥 이렇게 가는 거라고 여러분. 원래 발음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셨죠? 그래서 음운의 개수와 음절의 개수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 먼저 한 겁니다. 얘네들 이렇게 생각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는 다음에 우리가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 개수만 먼저 좀 세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구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연결을 시켜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넘기셔가지고 여러분 얘는 해야 돼요. 얘는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까지는 꼭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음절을 제가 중간에다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왜? 개수 세는 문제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본서랑 순서가 좀 바뀔 때가 있어요. 이랬죠, 여러분? 음운이 쭉 나오다가 뒤에 기본서에서 음절 나오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약간 바꿔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같이 문제가 나오잖아. 음운 개수 물어보고 음절 개수 물어보고 같이 나오니까 여러분 한 문장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개수부터 세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일단 개수 세는 방법을 빼고 여러분 뒤로 넘어가시면 음운이 나와요. 음운이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 음운에서 다시 한번 여기 여러분 뭐예요? 아까 소리의 길이 끝났고 자음 모음을 각각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음 모음을 각각 구체적으로 보자 이랬는데 얘는 결과적으로 뭐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냐면 요거 외우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에다가 정말 큰 왕별표 쳐놓으시고요. 얘 외우는 방식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마무리 시키도록 할 겁니다. 얘를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얘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그래서 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린 입천장 소리와 여러분 파열음하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됐을 때 여린 입천장 소리이자 파열음인 거 뭐게?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1번 기역, 2번 쌍기역, 3번 기역, 그 다음에 4번 지읒 이렇게 나왔을 때 뭐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 도표를 외우셔야 되는데 이 도표 외우는 방식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여기 이거 하나하나 다 이거 뭐 다 보라 이건 아니고요. 여러분 잠깐만 보시면 여러분 이거예요. 파여름에 대한 얘기 조금만 가요. 파여름입니다.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 보이십니까? 여러분 파열, 하수구 파열되는 소리예요. 터지는 소리. 브 터지는 소리. 뜨 터지는 소리. 그 터지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얘만 보세요. 파열음은 터지는 소리구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파열음은 터지는 소리구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됐죠? 그 다음 여러분 마찰음입니다. 마찰음은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이것만 보시면 돼요.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여러분 마찰음이 뭔지 아시면 됩니다. 스 이겁니다. 스 이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스 마찰되는 소리가 스예요. 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리를 잘 내면 좀 약간 도시적이고 세련되게 보인대요 여러분. 스 소리에 이 마찰이 잘 많이 사용하면. 그래서 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억양이 굉장히 도시적이고 세련되게 느껴진대요. 그리고 제가 그거 듣고서 되게 웃었었거든요. 말도 안 되지 여러분. 그럼 여러분 새소리만 새소리 막 이래요? 죄송해요. 너무 끔찍했어요. 여러분 어쨌든 마찰.
됐죠? 중간에 파찰은 보이십니까? 파파, 찰찰 보이시죠? 여기 있는 것도 지금 들어갔고 파찰 얘도 들어갔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면 터지면서 맞잘돼야 돼. 여러분 이거 발음해보세요. 발음해보세요. 얘 어떻게 해요? 터지면서 쓸려.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정말 위대한 발음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두 가지 같이 가는 거. 됐죠? 그다음에 여러분 비음하고 유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비음은 콧소리예요. 이게 코비자여서 그래요. 그래서 콧소리 나는 것들이 얘네들의 발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콧소리 내는 거 아시죠? 애교 떨 때 내는 소리가 콧소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비음이거든요. 애교 떨 때 내는 거 여러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빵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엉엉엉엉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단어들, 그런 발음들, 비음. 그다음에 여러분 유음입니다. 유요. 흐를 유. 공기가 가장 많이 흘러다녀요. 공기가 가장 많이 흘러다녀요. 어떻게 줘야 돼? 잘해야 되는데. 공기가 가장 많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을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 어떻게 외우시냐? 여러분 보세요. 파파, 찰찰, 비유. 다시요. 파파, 찰찰, 비유. 비유와 상징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됐죠? 됐어요. 다 했죠,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거 이건 필요 없고요. 일로 가가지고 제가 이제 보여드려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 오른쪽 거 하고 아래 거 보여드리면 됩니다. 오른쪽 거 보겠습니다. 요거 외우는 거 요거 파파, 찰찰, 비유고요. 여러분 얘 갑니다. 얘는요. 여러분 혀요. 혀 끝에. 혀 끝. 여러분 여기가 혀 끝. 여기가 혀 끝. 요 안에 여기는 어디? 혀. 뿌리. 혀 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의리가 이렇게 앞에 여기 그다음에 혀뿌리 그래가지고 왜 사극 같은데 보면 말하라 막 이랬는데 막 그 고문하면서 그러면은 막 나중에 막 혀 깨물어서 죽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옆에 끊으면 안 돼요. 이거 뒤 잘라야 돼요. 그래야지 피가 안 멈춰서 죽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아시잖아요. 음식 먹다가 앞에만 조금만 씹어도 우리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분들 와 진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혀 끝이에요. 혀 끝 가지고 여러분 내 입 안을 더듬으면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끝까지 외워요. 보세요. 맨 처음에 입술 소리, 입술부터 들어가서 목구멍까지 갑니다. 입술 소리, 브, 입술. 두 개가 서로 터지면서 입술. 됐죠, 여러분? 입술 둘. 그 다음 혀 끝이에요. 이 혀 끝이 사람. 제가 사람을 얼마나 잘 보면 사람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치아 됐죠? 여기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혀가 요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뒤에 붙이는 거예요. 그쵸? 위에 있는 치아 있죠? 치아 뒤를 때리면서 내는 소리가 여러분 드 이거잖아요, 여러분. 드 맞죠? 그래서 얘 뭐예요? 혀 끝에서 나는 소리 드 이거예요. 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그 혀를요. 요번에 치아 때렸죠,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혀로 우리가 갑니다. 입술, 혀끝, 그 다음에 혀로 천장. 여러분들 뜨거운 거 먹었을 때 그 입 대는 데 있죠, 여러분. 그 천장 이렇게 훑어보세요. 훑어보세요. 딱딱하죠. 해보고 계신 거 맞죠? 지금 그 마스크 안에서 지금 해보고 계신 거 맞죠? 해보세요. 딱딱하죠? 거기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센 입천장 소리. 아시겠죠? 세죠? 여러분 혀를 뒤로 더 집어넣어. 빨리 집어넣어. 그러면 그 딱딱한 거 끝나고 여러분 오도오도로 하면서 말랑말랑한 데 나와요. 느껴져요? 느껴지셔야 돼요. 안 느껴지면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여기. 그죠? 느껴지시죠? 그쵸? 거기에 그래서 열이다. 말랑말랑하니까 열인 입천장 소리. 됐죠? 혀를 뒤로 더 집어넣으세요. 더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목구멍까지. 뭐 음식물 넘어가는데 그걸 느껴지세요? 느껴지면 죽어요, 여러분. 큰일 나요. 혀가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 주무시다가 돌아가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쨌든 목청 소리 됐죠? 그럼 다 끝났어요. 그러면 마무리해서 제가 이쪽에 그려드리고 이제 끝날 겁니다. 이렇게 가시라는 얘기예요. 파파 찰찰 보이세요? 그쵸?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파열음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됐고요. 여기 마찰음 여기 하면 되겠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그 다음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비유, 비음, 유음 이렇게 만드시라고요.
됐죠?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어떻게 되냐면은 입술 입술 빵빵빵빵 뽀뽀뽀뽀. 그다음에 여러분 혀끝 혀끝. 됐죠? 그다음에 여러분 센 거. 딱딱하니까 센 거. 그다음에 뒤로 갔더니 여린 거 말랑말랑. 그다음에 뒤로 가가지고 오케이. 목청 소리 요렇게 만드세요. 끝났죠? 다음 이렇게 나눠요. 됐죠? 이렇게 나눠요. 다음에 여러분 갑니다. 이 안을 집어넣으시는데 이 안을 어떻게 집어넣으시냐면 여러분 이걸로 집어넣으실 거예요. 바다 조개 못 만들었어요. 만들다가 이게 조금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바다 조개 만날 띄고 얘 집어넣겠습니다. 얘만 머릿속으로 기억하세요. 바다 조개 만날 얘 기억하세요. 여기서 자음 들 때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음 들 때서 어떻게 가느냐? 요렇게 가신다는 소리겠죠, 여러분. 보세요. 바. 그다음에 닷. 여기 받침이니까 여기 띄고 여기. 바닷. 됐죠? 그다음에 여러분 조 갑니다. 조. 근데 여기 다르니까 여러분 처음에 외울 때는 여러분 낮춰서 바다 조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시겠죠? 바다 조개. 그다음에 여기 여기. 됐죠? 다음에 여기 갑니다. 만날 띄고 이거 라인에 됐죠? 바다 쪽에 만날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여러분 완벽하게 될 수 있어요. 시험 전날까지 외우셔야 돼요. 그죠? 나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있죠? 이거 좋음자 똑같죠? 그러면 여러분 좋은 위치에 따라서 얘네들을 나눠야 되는 거고 좋은 방법에 따라서 얘네들을 나눠요. 파열음, 파차를 이렇게 나눠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이것들은 여러분 어쨌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거니까 여러분 해주면 돼. 어차피 얘가 디귿 라인이고 어차피 얘가 비음 라인이잖아요 여러분. 그건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 맞죠? 근데 여기 다시 옵니다.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좋은 위치에 따라 파열음과 파차름과 마차름과 비음과 유음으로 나눈다 그러면 틀려요. 맞죠? 위치가 아니라 좀 방법에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거 헷갈려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느냐? 마무리. 입술 소리, 혀끝 소리,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모청, 파열, 파파, 찰찰, 비유. 됐죠? 그 다음에 이쪽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조음이란 단어는 똑같으니까 여러분 빼고요. 여기 아래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뭐가 된다고요? 위치죠. 얘 외우실 때 마무리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방법이죠? 방자 어떻게 써요? 비읍 쓸 때 어떻게 쓰세요? 이렇게 쓰죠? 방법 이렇게 쓰죠? 방법 됐죠? 되시겠죠 여러분? 비웃는 거예요? 이거 쓰시는 거야. 위치 이응자 빼고 위치 되시겠죠? 아셨죠? 위치 방법 오른쪽 왼쪽 바다 쪽에 만날리 쓰시면 얘요 시험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요 요걸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냥 외우세요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잘 까먹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 그래도 요렇게라도 하세요 하면은 조금이라도 기억에 남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꼭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야지 외워 오셔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연결할 수 있어서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제가 좀 1교시는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는 것들 좀 이렇게 정리하실 것들 하시고요. 확인해서 꼭 풀어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와서 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 끝날 때마다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다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로 수고했다는 의미로 여러분 박수 치면서 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